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앞에서 이제 이론 두 가지를 배웠죠. 이제 중력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뭐 그리고 안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내용을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이어서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문제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가 풀지 않고 바로 풀이부터 보면 자신한테 남는 게 좀 덜 적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미리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풀이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가 완전히 다 풀었다라고 하면 뭐 물론 영상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풀이를 뭐 따로 나는 필요 없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그 풀이가 자신이 풀었던 방법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 특히나 이 역학에서는 풀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한 가지 많은 것보다 당연히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한번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푼 것과 다르게 풀진 않았을까 하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2m인 0a를 높이 2h인 곳에서 그리고 질량이 m인 0b를 높이 h인 곳에서 동시에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P점은 물체 A가 이 h만큼 낙하한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고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보기 기억입니다. 물체 A가 P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B는 지면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체 A하고 물체 B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어떻죠? 질량이 다르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같죠? 중력 가속도가 같고 두 물체가 또 동시에 나아졌기 때문에 초기 속도도 동시에 나아졌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둘 다 없어요. 그럼 결국 둘 다 이동한 거리 s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gt 제곱. 물론 제가 지금 쓰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볼 거라 봅니다. 2분의 1 gt 제곱으로 정의되고요. 같은 시간 동안 당연히 그럼 이동한 거리도 같다는 거죠. 즉 물체 A가 h만큼 이동해서 P점에 도달하게 되면 물체 B도 h만큼 이동해서 지면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게 됩니다. 그다음 보기 니은 보겠습니다. 물체 A가 P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P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보다 짧다. 여기 물체 A는 P를 거쳐 지면까지 가는데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근데 자유낙하 운동할 때 첫 H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하고 뒤에 H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을 수가 없죠. 얘는 지금 등속도로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게 더 시간이 짧거나 더 길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점점 속력이 빨라지니까 나중 요 H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짧을 겁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 물체 A가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P에서 지면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짧은 게 아니라 이게 더 길죠. 그래서 길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물론 보기 니은에서 길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바로 풀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뭐 그래프 가로 세로기 조금 뭐 너그럽게 보기 바랍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보면 얘는 이렇게 시간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요 P점까지 즉 H만큼 요 P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만약 T1이라고 한다면 이때 그래프에서 요 아래 요 면적 이게 바로 H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처음에 나와서 만약 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그때 면적은 또 2H가 돼야 돼요. 그 2H가 되려면 여기서 요 두 번째 이게 면적이 H라고 하면 그때 여기 걸린 시간을 우리가 T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0에서 T1까지 간격하고 T1에서 T2 사이에 이 시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시간이 물체 A가 P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그 다음에 T1에서 T2 또는 뭐 T2 빼기 T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 간격이 바로 P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뒤에가 확실히 더 짧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한번 정말 정밀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동거리 h는 요 적었던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2분의 1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한다면 g t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부터 t1까지 이동한 거리는 h니까 초기 속도는 없으니까 v0 t 항은 없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t1은 루트 g분의 2h인 걸 풀 수 있고요. 그러면 요 t2도 한번 풀 수 있으면 t2는 처음에서부터 지면까지 걸린 시간을 t2라고 하면 그때 이동 거리는 2h니까 2h는 2분의 1 g t2의 제곱. 그렇게 되면 당연히 t2는 루트 g분의 4h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그 P점에서 지면까지 걸리는 이 시간, 이게 바로 T2 빼기 T1이 되죠. T2 빼기 T1은 T2에서 T1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G분의 그 보자 2H로 묶을 수 있겠죠. 2H로 묶으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요 항은 처음에 T1의 이 항보다 값이 더 작죠. 왜? 루트 2는 1.4 뭐 얼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0.4니까 이 두 번째 값이 확실히 이것보다 더 작다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수식으로도 이렇게 계산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틀린 문장이라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기 디귿. A의 속력은 P에서의 속력에서가 지면에서의 속력의 2분의 1배이다. 이것도 뭐 그럴 수가 없죠. 사실 그 P에서의 속력은 T1에서의 속력이니까 이 점, 이거 뭐 VP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P에서의 속력이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의 속력은 요거 T2에서의 속력이니까 뭐 지면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보자면 요것도 당연히 절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속력이 전체의 절반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이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요 걸린 이 가로축에 이게 시간 텀이 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게 더 짧지 않습니까? 만약에 T1하고 T2의 간격이 0에서 T1 사이 거리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0에서 VP 사이 차이하고 VP하고 이 V 사이 간격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디귿이 맞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요 2분의 1배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틀렸으니까 바로 이 디귿이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A의 속력이 P에서의 A의 속력과 지면에서의 속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계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에서 P에서의 속력은 얘는 그 자유낙하 운동이니까요. 초기 속도는 없죠. 그래서 G T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V0 더하기 AT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에다가 T1이 조금 전에 루트 G분의 2H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루트 2GH가 되겠다. 근데 지면에서의 속력, 뭐 G라고 한번 써볼까요? 지면에서의 속력은 G, T, 시간이 G2니까 일단 G 곱하기 루트 G분의 4H입니다. 그럼 이건 계산하면 루트 4GH죠. 즉 P에서의 속력이 지면에서의 속력의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다.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요 항이 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VA의 속력으로 던지고 그 동시에 물체 B를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물체 A하고 물체 B는 물체 A가 수평 방향으로 H만큼 이동할 때 물체 B는 수직 방향으로 H만큼 이동해서 여기서 만난다 또는 뭐 충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보면 VA, VB는 EGH이다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VA는 뭔지, VB는 뭔지를 각각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GH,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와 이 높이와 관련된 또는 여기서 이동 거리와 관련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을 한번 보자면 요 VA, 여기서 물체 A는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운동이니까 그 이론에서 배웠겠지만 수평 방향으로 운동과 수직 방향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없다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없다는 건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건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VA라는 등속도로 바로 H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걸린 시간은 등속도 운동일 때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속력은 VA 그리고 거리는 H만큼 이동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VA 말고도 VB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VB 같은 경우에는 물체 B를 자유낙하했지 않습니까? 자유낙하할 때 똑같은 시간만큼 요만큼 이동했어요. 물체 A가 T만큼 걸린 시간이 그러니까 T만큼 걸렸다고 했으니까 그 동시에 물체 B도 T만큼 이렇게 이동했죠. 즉 물체 B의 속력, 나중 속력 VB는 자유낙하 공식에서 G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초기 속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VA와 VB의 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 T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VA분의 처음 구했던 걸 VA분의 H 곱하면 그 다음에 이 VA를 옆으로 넘길 수가 있죠. 넘기면 VA와 VB의 곱은 GH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EGH가 아니니까 보기 기억은 틀렸죠. 근데 혹시나 그 문제 여기 보기 기억은 이렇게 풀어지는데 혹시 이렇게 푸는 또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풀이 방법이 다르다기보다 이건 조금 잘못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보기 기억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면 처음에 요거는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등속도 운동이니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여기 B가 H만큼 이동해서 여기까지 걸린 데 시간이 T다 라는 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했던 거죠. 저 실수입니다. 요 H는 이동 거리가 H일 때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또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 거리가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기 기억에서는 사실 이게 안 되는 게 보기 기억에서는 VA하고 VB의 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두 번째 여기서는 VB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갖고는 보기 기억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문제 처음에 봤을 때 별 생각 없이 계속 그냥 풀었던 게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거죠. G에다가 T에다가 요 앞에 있는 걸 넣어서 VA 제곱분의 H의 제곱 앞에 이 H죠.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약분되니까 VA의 제곱은 2분의 GH가 되겠구나. 근데 보기 기억 보니까 보기 기억은 VA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VA하고 VB의 곱이 뭔지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VB는 GTG라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인식의 그 흐름처럼 풀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 물어보는 걸 풀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엄한 걸 풀어다가는 시간이 많이 낭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려고 좀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기 니은과 디귿 한번 봐보죠. 보기 니은 보면 VA가 2배가 되면 A하고 B가 만나는 시간이 절반이 된다. 근데 여기서 볼 때 VA가 빨라질 수도 있고 VA 값은 뭐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걸 VA라고 그냥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VA가 크든 작든 A는 B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A가 작으면 천천히 이동해서 나중에 결국 충돌하게 되고요. VA가 크면 시간 더 짧은 순간에 이렇게 결국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VA의 크기에 상관없이 결국 만나는 건 충돌한다는 건 변치 않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물체 A는 물체 B와 공통적으로 바로 수직 방향으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초기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죠. 즉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 거리가 앞 문제에서 나왔지만 바로 2분의 1 gt 제곱 중력 가속도가 같고 걸린 시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이동 거리가 같기 때문에 결국 A하고 B의 이 수직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항상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은 요 A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결국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아주 여러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 VA가 2배가 된다면 VA가 2배가 되면 VA가 2배가 되면 걸린 시간은 절반이 되죠. 절반이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본래 시간보다 2분의 1배 이후에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 니은은 맞게 되고 만약 VA가 2배가 된다고 하면 이동한 정도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요 공식 통해서 알 수 있죠. 만약 시간이 절반이 됐다라고 하면 이동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본래 H 이후에 만났다는 거는 결국 시간이 절반이 되면 4분의 H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속력이 2배가 되면 A가 이렇게 이동해서 B하고 여기서 충돌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4분의 H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봐보죠. 3번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면 질량이 1kg인 물체 A와 2kg인 물체 B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물체 A, B의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각각 그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력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건 문제에서 지금 질량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낚으려고 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중력 가속도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지구의 반지름하고 지구의 전체 질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속력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등 가속도 운동일 때는 V0 AT인데 여기서 초기 속도가 없다는 이야기가 물론 좀 정밀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동시에 낙하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초기 속도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속도는 1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t 즉 V는 10t의 공식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즉 시간이 0일 때는 속력은 0 1초일 때 속력은 10m/s 2초일 때 속력은 20m/s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으면 되는데 물론 지금 제가 있는 게 물론 완벽하게 끊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인자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체 A든 물체 B든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질량이 다르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다르죠. 중력의 크기 또는 무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속력은 같다라는 거.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10m/s로 던졌더니 물체가 4초 후 지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4초 동안 물체의 수평 방향 및 연직 방향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수평으로 던진 건 말 그대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또는 연직 방향의 운동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작용하는 힘이 없죠. 힘이 없다는 건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없다는 거고 수평 방향 가속도가 없다는 건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죠. 즉 처음에 속력이 10이었으면 계속 10m/s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이거 4초까지 표시해야 되겠죠. 4초일 때 지면에 도달하게 되고 도달 이후에는 분명히 속도가 달라지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연직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이 물체가 우수 운동하게 되니까 그렇죠. 바로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와 같죠. 원점에서 이렇게 1초에서 10, 2초에서 20 이렇게 해서 4초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이 이유를 한번 각각 적어 볼 수 있겠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위에 잠깐 적었던 걸 문장으로 풀었으면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연직 방향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가 10인 즉 1초 동안 속력이 이렇게 10씩 변하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혹시나 이 문제에서 묻지는 않지만 4초일 때 지면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달할 때 속력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10m/s죠. 그리고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40m/s입니다. 그러면 이때 속력의 크기가 뭐냐라고 하면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속력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죠. 바로 1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하면 100과 1600이니까 1700 그래서 10 루트 17m/s가 되겠다. 만약에 속력이라고 하면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고요. 만약 속도까지 해서 방향까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각을 적어서 그 각을 탄젠트로 정의해 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5번 문제 보면 그림가에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각각 4kg, 2kg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상태에서 물체 B의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일정한 힘을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림란은 가로부터 2초 후에 두 물체 사이에 연결된 실이 끊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이후에도 물체 B에는 계속 30N의 힘이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림 가에서 물체 A하고 B에 30N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에 물체의 질량이 반비례하고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전체 질량을 6이라 볼 수 있죠. 하나의 덩어리라 볼 수 있습니다. AB를. 그러면 6kg에 30N의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5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물론 단 처음 0초에서 2초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이 끊어진 순간이니까 2초일 때죠. 그래서 보기 기억 2초일 때 속력 시간 t가 2초일 때는 초기 속력 없으니까 0 더하기 가속도 5 그리고 걸린 시간이 2초지 않습니까? 실이 끊어진 때까지 2초 걸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를 곱해주면 10m/s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래서 5가 아니기 때문에 10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 보기 기억 문제풀이를 이렇게 풀 수도 있죠.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이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이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로도 한번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AB 두 물체에는 지금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즉 30N의 힘이 몇 초 동안 작용하고 있죠? 2초 동안 여기 2초라고 했으니까 2초 동안 작용하니까 30 곱하기 2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60이죠. 즉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60이에요. 근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없습니다. 즉 나중 운동량이 60이 된다는 거. 근데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죠. 근데 여기서는 물체 A는 질량이 4고 물체 B의 질량은 2죠. 합하면 6이지 않습니까? 그럼 6 곱하기 속력을 했을 때 60이 돼야 되니까 이때 속력은 바로 1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앞에 있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 뭐 둘 다 상관없다는 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아는 것보단 그래도 가급적 이렇게 다양한 풀이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또 든든한 무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보기 니은 한번 봐보죠. 미안합니다. 마우스가 어디 갔죠? 미안합니다. 지금 감이 안 좋아서. 그럼 보기 니은 한번 보면, 그럼 실이 끊어진 순간 A의 운동량은 몇이냐? 바로 여기서 풀 수 있죠. 바로 A는 질량이 4고 B는 질량이 2였으니까 A의 운동량은 40, B의 운동량은 20. 합해서 60이었던 거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은 40이 맞으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조금 그 마우스가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40입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맞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 보기 디귿 보죠. 보기 디귿 보면 나에서 1초 후 B의 속력은 A의 속력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A, B가 실이 끊어진 이후죠. 끊어진 이후에도 물체 B에는 이렇게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귿을 한번 풀어보면 물체 B의 가속도를 풀 수 있습니다. 물체 B는 질량이 2고 힘이 그대로 30이 작용하니까 가속도는 15m/s 제곱이다. 그러면 물체 B가 1초 지났을 때, 그러니까 나에서 1초 후. 그런데 나에서는 그 실이 끊어진 이후부터 1초 후니까 실이 끊어졌을 때 속력이 초기 속력이 되죠. 그때 그 초기 속력이 아까 10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속력에다가 가속도 15에 걸린 시간 1초를 계산하면 바로 25m/s가 된다는 거. 근데 물체 A의 속력은 어떻습니까? 물체 A는 실이 끊어진 이후에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러면 물체 A는 이제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멈추게 됩니까? 물체 A는 지금 멈출 수도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건, 멈춘다는 건 속력이 변한다는 건데, 속력이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근데 물체 A에는 바닥과의 마찰도 없고 다른 공기 저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본래 실이 끊어졌을 때 그때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즉 물체 A는 속력이 그대로 10m/s로 유지된다. 따라서 B의 속력은 A의 속력의 2배가 아니라 2.5배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보기 디귿도 아까 조금 전에 보기 기억에서 풀었던 것처럼 다르게도 풀 수 있죠.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림 나에서 보면 30N의 힘이 몇 초 동안 작용했으니까 1초 동안 작용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처음에 운동량이 0이 아니죠. 처음에 물체 B의 운동량은 아까 2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P 빼기 20은 30이다. 즉 나중 운동량이 50이 되는데 이 운동량은 B의 질량과 B의 나중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지금 질량이 2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25m/s가 된다. 사실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풀이 방법 똑같죠. 정답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좀 더 어떻게 푸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할 수 있도록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6번까지 풀고 또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 영상으로 선생님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죠. 그림 가하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m, 3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찼더니 공이 각각 V1, V2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발과 닿아 있는 동안에서는 속력이 변했겠죠. 힘이 작용했으니까. 근데 발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각각 V1과 V2로 다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가하나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래 면적이죠. 그렇죠.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이 뭐니까? 바로 충격량이죠.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이건 바로 충격량 또는 F 델타 T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에 대한 이 힘의 이 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적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면 이 면적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분을 통해서.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어차피 이 함수가 주어져 있지도 않아요. 이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이걸 실제로 적분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그렇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기억입니다. 공을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발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이 충격량이 아까 요 아래 면적이라고 했죠. 요 아래 면적은 가와 나에서 같다. 뭐 다르죠. 3S, 2S니까 같지 않다. 가가 더 크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발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 여기서 힘의 크기가 보면 점점 커지다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 값이 계속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우리가 다 따지기 어려우니까 평균 힘을 한번 따져보자.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평균 힘에다가 걸린 시간 곱한 게 바로 물체의 받은 충격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물체가 받은 평균 이게 그 작은 평균 힘의 크기는 바로 걸린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서 한번 봐보죠. 가에서 받은 그죠 좀 이상하죠. 가에서 받은 충격 그 평균 힘의 크기는 여기서 가 그래프를 봐보세요. 걸린 시간이 어떻습니까? t죠. t 동안 미안합니다. 여기서 t란 시간 동안 충격량은 아래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3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걸린 시간이 몇입니까? 바로 2t로 2배 더 길죠. 그리고 면적은 2s입니다. 그래서 얘는 t분의 3s고 얘는 2t분의 2s니까 t분의 s죠. 즉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3배 더 크다. 맞습니다. 보기 니은은 맞다라는 거. 가에서는 t분의 3s고 나에서는 t분의 s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 디귿. v1 대 v2의 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v1과 v2의 비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나중 속력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속력은 0이니까 질량 알고 나중 속력 알면 나중 운동량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운동량이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이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2m이죠. 2m v1 빼기 처음 운동량 0이죠. 뭐 0이니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바로 면적이 뭐였습니까? 3s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나에서는 질량이 3m의 물체가 나중 속력 v2가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에서 나중 운동량은 없고 그때 운동량 그 받은 충격량은 2s다. 그럼 따라서 이걸 통해서 v1 대 v2 v1입니다. v1 대 v2는 2m분의 3s 대 v2 지금 넘겨서 쓰고 있는 거죠. 3m분의 2s다. 그럼 요 ss, mm 이렇게 약분하면 양변에 이제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 이제 9대 4가 되겠다. 그래서 보기 디귿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좋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조금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정도 이제 문제는 조금 내가 이제 익숙하다 잘 풀 수 있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조금 복잡하거나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